엄마, 저를 아시겠어요? 저는 지은이에요.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운다. 하지만 낡은 소파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눈은 흔들림 없이 텅 비어 있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이를 바라보듯 그저 희미한 미소만 머금고 있을 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김지은 씨는 매주 금요일 경기도의 작은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을 던진다. 5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로 처음엔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엄마가 저를 잊을 수 있지?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도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어머니가 저를 잊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기억이라는 조각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잊어버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치매는 기억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삶, 관계, 그리고 존재 자체를 서서히 지워가는 가혹한 질병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와 싸우고 있어요. 2035년이 되면 그 숫자는 25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 아픔을 겪는 누군가가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며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어르신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치매의 그림자를 물리친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과학으로 증명된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 실질적인 비밀이 담겨 있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바로 오늘부터 뇌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깐만요. 이 내용이 여러분이나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뇌를 젊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김지은 씨의 어머니, 박영애 할머니는 67세까지 동네에서 기억의 여왕으로 불렸다. 가족들의 생일은 물론 이웃집 아저씨가 몇 년 전에 빌린 돈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분이었다. 영희 씨 머리는 컴퓨터보다 빠르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였죠. 하지만 68세가 되던 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했어요. 안경을 어디 뒀는지, 아침에 먹은 반찬이 뭔지 잊기 시작했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몇 달 뒤 할머니는 지은 씨를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은 씨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부터 치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들은 말은 차가웠어요. 치매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지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을 수는 없어도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명의 특별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매를 늦추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진짜 희망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뇌를 젊게 만드는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두 어르신, 2가지 여정. 1. 산이 내 뇌를 깨운다. 최민호 할아버지. 새벽 4시, 부산 금정산 등산로 입구. 세상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 85세 최민호 할아버지는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고 산길을 오른다. 이 산은 내 인생의 동반자야. 바람이 불든, 눈이 내리든 내 다리가 움직이는 한 이 길을 걷겠어. 최 할아버지의 하루는 22년째 똑같다. 2시간 동안 산을 오르고 정상에서 간단히 샘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산 아래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따뜻한 차를 나눈다. 처음엔 그냥 건강 챙기려고 걷기 시작했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예전엔 손주들 생일도 헷갈렸는데 요즘은 손주들이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지까지 다 기억해. 손주들이 깜짝 놀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연구팀이 최 할아버지의 뇌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의 뇌혈류량은 같은 나이대의 평균보다 32% 높았고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성도는 무려 48% 증가했어요. 운동은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요. 마치 오래된 엔진에 새 기름을 넣는 것처럼 뇌가 다시 활력을 찾죠. 신경과학자 이현우 교수의 설명이에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별표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별표라는 물질을 늘려요. 이건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기존 세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뇌의 비료 같은 거예요. 최 할아버지의 뇌는 60대 후반 수준이에요. 85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결과죠. 최 할아버지는 요즘 등산뿐 아니라 동네 체육관에서 주 2회 가벼운 근력 운동도 시작했어요. 무릎이 약해서 걱정했는데 근력 운동을 하니까 산을 더 쉽게 오르더라고. 손주들이 따라오라고 해도 내가 더 빨라.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해요. 이 책 속에서 피어나는 젊음, 이수진 할머니. 같은 시간, 대전의 한 조용한 아파트. 84세 이수진 할머니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책을 펼친다. 책은 내 삶의 창문이야. 아침에 책 한 페이지를 읽어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이수진 할머니의 집은 작은 서재 같아요. 소설, 역사, 과학, 심지어 인공지능에 관한 최신 책까지. 그녀는 일주일에 5권, 1년에 250권 가까운 책을 읽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내 머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야. 놀랍게도 이수진 할머니는 지난해 지역 도서관에 세대통합 독서 퀴즈 대회에서 14세 손녀와 팀을 이뤄 우승했어요. 할머니가 저보다 책을 훨씬 많이 읽으셨어요. 특히 고전 문학 문제에서 다 맞히셨죠. 손녀 예린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예요. 연구팀이 이수진 할머니의 뇌를 분석한 결과 그녀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신경 연결망이 60대 초반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이 영역은 언어, 사고,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독서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해요. 글을 읽고 상상하고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 뇌에 복합적인 운동을 시키는 거죠. 이현우 교수의 설명이에요. 특히 소설처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책은 뇌의 공감 능력을 키우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책을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는 기분이야. 그게 내 뇌를 젊게 만드는 비결이지. 이수진 할머니의 미소가 이를 증명해요. 서로 다른 길, 같은 기적. 최민호 할아버지와 이수진 할머니. 두 분은 겉보기엔 평범한 어르신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15에서 20년 젊어요. 더 놀라운 건 두 분의 뇌가 젊어진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최 할아버지의 뇌는 운동으로 해마와 혈류가 강화됐어요. 반면 이수진 할머니의 뇌는 독서로 전두엽의 신경 연결이 촘촘해졌죠. 같은 목적지, 젊은 뇌에 도달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처음엔 두 분도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최 할아버지는 툴툴거렸죠. 이수진 할머니는 왜 하루 종일 책만 읽어? 이렇게 멋진 산이 있는데 나와서 바람이나 쐬지. 이수진 할머니도 웃으며 맞받았어요. 최 할아버지가 매일 저 산을 오르내리는 걸 보면 무릎이 걱정돼. 집에서 책 읽으며 세상 여행하는 게 훨씬 편하지. 하지만 두 분은 곧 서로의 방식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은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했어요. 최 할아버지는 이수진 할머니의 추천으로 가벼운 소설을 읽기 시작했고, 이수진 할머니는 최 할아버지와 주말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어때 보이시나요? 운동과 독서, 둘 중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활동이 뇌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운동과 독서, 뇌를 깨우는 두 가지 열쇠. 1. 운동, 뇌에 생기를 불어넣다. 최민호 할아버지의 22년 등산 습관은 그의 뇌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연구 결과 그의 뇌혈류는 평균보다 32% 높았고 해마의 활성도는 48% 증가했어요. 운동은 뇌에 신선한 피를 보내줘요. 이 피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해서 뇌세포를 깨우고 강화하죠. 이현우 교수의 말이에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BDNF라는 뇌의 성장 촉진제를 늘려요. 이 물질은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기존 세포를 더 튼튼하게 해요.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4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치매 위험을 최대 50% 줄일 수 있어요. 운동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혈류 개선,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 공급, 신경 성장, BDNF 증가로 새로운 뇌세포 생성, 염증 감소, 만성 염증 억제, 뇌 건강 보호, 혈당 조절, 당뇨 예방, 치매 위험 감소, 스트레스 완화, 코르티솔 감소로 뇌 손상 방지. 최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해요. 산을 오를 때마다 머리가 맑아져. 예전엔 손주들이 뭘 했는지 까먹었는데 요즘은 손주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기억해. 손주들이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하면서 놀라지. 이 독서, 뇌를 위한 종합운동. 이수진 할머니의 독서 습관은 그녀의 뇌를 젊음의 샘으로 만들었어요. 연구팀은 그녀의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놀라운 신경 연결망을 발견했어요. 책을 읽는 건 뇌를 위한 체육관이에요. 글을 이해하고 상상하고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죠. 이현우 교수의 설명이에요. 특히 이야기 중심의 책은 뇌의 공감 능력을 키워요. 주인공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요. 이는 치매 예방뿐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줘요. 책을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기분이야. 그게 내 뇌를 젊게 만드는 비결이지. 이수진 할머니의 미소는 확신에 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최민호 할아버지와 이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의 증거예요. 모두가 매일 산을 오르거나 250권의 책을 읽을 수는 없죠. 하지만 작은 변화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운동, 하루 30분, 주 3회 걷기나 스트레칭, 독서, 하루 10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며 뇌 자극. 김지은 씨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새롭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어린 시절 동화책을 읽어드려요.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함께 웃는 순간만큼은 따뜻해요. 그게 저에게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운동화를 꺼낼 건가요? 아니면 책 한 권을 펼칠 건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장에서는 운동과 독서가 뇌에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 공원을 걷다가 상쾌한 바람이 당신의 얼굴을 스치고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 혹은 책 한 권을 펼쳐 새로운 세상 속으로 빠져들며 누군가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느끼는 순간, 이 두 가지 운동과 독서가 당신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금부터 최민호 할아버지와 이수진 할머니의 놀라운 여정을 더 깊이 따라가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작은 씨앗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시다. 책을 읽을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것 같아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게 내 뇌를 생기 있게 만들죠. 이수진 할머니의 말씀은 책이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연구팀이 이수진 할머니의 뇌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녀의 뇌는 감정 인식과 공감 능력에서 30대 수준의 활성을 보였어요. 인터뷰 중 할머니는 제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신 뭔가 걱정이 있지? 눈꼬리가 살짝 내려갔어. 정확했어요. 저는 그날 촬영 스케줄 때문에 살짝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을 가장 먼저 앗아가요. 하지만 독서는 이 능력을 키워주는 마음의 운동 같은 거예요.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책을 읽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33% 낮았어요. 우울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쌓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킬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이수진 할머니의 언어 능력이었어요. 그녀의 어휘력은 40대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나이 들면서 어휘력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할머니는 매일 책을 읽으며 이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단어도 다 아셨어요. 심지어 저보다 더 많이 아시죠. 친구들이 할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셨어? 라고 물어요. 손녀 예린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예요. 이수진 할머니는 예린이와 대화할 때도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주셨어요. 복잡한 소설의 세부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특징까지 정확히 기억하시고 심지어 예린이가 잊은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기도 했어요. 독서가 뇌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해 볼까요? 다양한 신경 연결을 만들어 뇌의 비상 시스템을 강화해요. 어휘력과 표현력을 풍부하게 해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사회적 연결을 키워요. 명상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요. 한 가지에 몰두하며 집중력을 단련해요. 젊었을 땐 일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매일 새로운 세상을 만나.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야. 이수진 할머니의 미소에서 또 다른 선물이 느껴져요. 바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얻는 자신감과 성취감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뇌 건강에 큰 힘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최민호 할아버지의 등산과 이수진 할머니의 독서, 둘 중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을 살짝 기띔해 드릴게요. 놀랍게도 둘 다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둘을 함께하면 진짜 마법이 일어나죠. 궁금하시죠? 그 비밀을 지금 풀어볼게요. 연구팀은 두 분의 사례에 감동받아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어요. 65세 이상 노인 150명을 내 그룹으로 나눠 1년 동안 관찰했죠. 첫 번째 그룹은 주 4회 유산소 운동만 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주 4회 독서만 했어요. 세 번째 그룹은 운동과 독서를 함께 했어요. 네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운동만 한 그룹은 뇌 나이가 평균 8.5세 젊어졌어요. 독서만 한 그룹은 8세 젊어졌고요. 하지만 운동과 독서를 함께 한 그룹은 무려 14세 젊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두 효과를 더한 것 이상의 시너지였어요. 운동은 뇌의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독서는 뇌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요. 이 둘을 함께하면 뇌가 최적의 상태로 빛나죠. 신경과학자 이현우 교수의 설명이에요. 국제뇌건강연구소의 가이드라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운동과 독서가 함께할 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기억력에 중요한 아세틸콜린이 25% 증가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이 22% 늘어나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걸 넘어 뇌의 전반적인 건강을 끌어올려요. 81세 박준영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2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웠죠. 근데 최민호 할아버지와 이수진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찾았어요. 아침엔 동네 공원을 40분 걷고 저녁엔 책을 1시간 읽기 시작했어요. 6개월 뒤
인지 검사 점수가 20점에서 29점으로 올랐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너무 잘해 하면서 웃을 때 그게 내 삶의 보물이야. 운동과 독서의 시너지 효과는 이런 영역에서 특히 빛나요. 운동으로 혈류가 늘고 독서로 기억 저장이 강화돼요. 운동이 주의력을 높이고 독서가 집중력을 단련해요.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독서가 공감 능력을 키워요. 운동으로 뇌 가소성이 높아지고 독서로 창의적 사고가 자라요. 운동 모임과 독서 클럽으로 사회적 고립을 줄여요.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놀라운 변화를 내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이제 두 어르신이 서로의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볼게요. 최민호 할아버지와 이수진 할머니는 처음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기적 같은 변화를 보고 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죠. 최 할아버지는 이수진 할머니의 추천으로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책 읽는 게 어색했어. 눈도 침침하고 집중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수진 할머니가 추천해준 역사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옌걸. 매일 밤 책을 안 읽으면 잠이 안 와. 이수진 할머니도 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어. 다리가 무겁고 숨도 차고. 근데 최 할아버지가 조금씩 늘려보라고 하셔서 하루 5분씩 늘렸지. 지금은 45분을 거뜬히 걸어. 걷다 보면 새소리가 귀엽게 들리더라고. 두 분의 변화는 단순히 습관을 바꾼 것 이상이었어요. 연구팀이 두 분의 뇌를 다시 분석했어요. 최 할아버지의 전두엽 신경 연결이 18% 늘었고 이수진 할머니의 해마 활성도가 15% 증가했어요. 서로의 방식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뇌가 더 균형 있게 젊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위한 첫걸음. 여러분,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되죠. 치매 예방과 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펜을 꺼내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몸을 움직여요. 하루 30분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꽃향기, 바람 소리를 느끼며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나요. 주 3일만 해도 좋아요. 할 수 있다면 5일, 더 좋죠. 무릎이 약하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려요. 주 2회, 15분씩 가벼운 근력 운동도 잊지 마세요. 물병 2개를 들고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책을 펼쳐요. 하루 20분, 가벼운 소설이나 좋아하는 인물의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어려운 책은 필요 없어요. 재미있게 빠져들 수 있는 책이면 돼요. 글씨가 작다면 큰 글씨책이나 전자책 리더기를 사용하세요. 읽기가 힘들다면 오디오북도 좋아요.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가입해보세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뇌가 2배로 행복해져요. 뇌가 좋아하는 음식, 고등어,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주 2회 드세요. 호두, 아몬드를 하루 한 줌씩, 블루베리, 포도 같은 보라색 과일은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줘요. 설탕과 튀김은 적게, 물은 많이 마셔요. 뇌는 물이 부족하면 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꾸준함이 답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10일 동안 엄청나게 하는 것보다 100일 동안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현우 교수의 따뜻한 조언이에요. 김지은 씨는 어머니 박영애 할머니와의 시간을 새롭게 채웠어요. 매일 아침 요양원 근처 공원을 30분씩 함께 걸었어요. 저녁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시집을 읽어드렸죠. 식단도 바꿨어요. 연어, 호두, 블루베리가 식탁의 단골 메뉴가 됐어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처음 4개월은 별 차이가 없었죠. 하지만 7개월째
어머니가 자주 쓰던 손수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셨어요. 10개월째인 오래된 결혼 사진을 보며 이건 우리 지은이 아빠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년 뒤 어느 따뜻한 봄 아침, 지은아, 오늘 좀 예쁘게 입었네. 지은 씨는 그 소리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머니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건 5년 만이었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넨 건 더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저 아는 거예요. 내 딸인데 모를 리 있니? 근데 왜 울어? 우리 지은이. 지은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은 희망의 등불이었어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최민호 할아버지와 이수진 할머니, 그리고 김지은 씨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불씨를 지폈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90세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강하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야기에서 배운 것들. 운동은 뇌의 혈류와 세포를 튼튼하게 해요. 독서는 신경 연결을 촘촘히 하고 공감을 키워요. 이 둘을 함께하면 뇌 나이가 놀랍게 젊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꾸준함이 기적을 완성해요. 이 이야기가 내게 준 가치,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매일 20분 책을 읽고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내 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늦은 때란 없다는 용기를 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건가요? 책상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놓을까요? 운동화를 꺼내 동네 공원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화해 함께 산책을 계획할까요? 이 작은 첫걸음이 1년 뒤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과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뇌건강 여정,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돼요. 감사합니다.